이건 또 뭡니까? 저 입지 물량 추이인데요. 2021년도에 숫자가 2만 1천 몇 가구예요. 파란색은 제가 얹은 겁니다. 아까 말한 상반기만 이용해가지고 12,000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기사를. 앞에 봤던 그래프 그런 연장선상에서 연장. 네네. 그런 식으로 물량이 이거밖에 공급 안 되니 예. 부족하다. 네, 근데 파란 거는 제가 정리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게 38,000호가 돼요. 그럼 그렇게 써야 정확한 기사인데 글을 안 쓰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면 폭등한다 그러잖아요. 저기 보시면 12년, 13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네. 이때 그러면 난리가 났어야죠. 그죠? 이때 물건이 남았습니다. 공급 물량의 등차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왜곡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갭 투자, 전세 대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7.10 대책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했습니다. 차단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금 지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시장이 올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물량의 문제였다면 이명박 때 공급 물량이 이거였는데 폭등했어야죠. 수요 공급만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거면 이때 폭등했어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빨간색인 것처럼 보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교수님이 숨겨진 숫자를 다 차단해가지고 더했더니 물량은 38,000대더라. 물량이 부족하지도 않고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날뛴 것은 갭 투자 다주택자들 혹은 법인들이 그 가격을 떠받쳐서 계속 올라가야 자기가 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것이 만들어낸 거품인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네. 지금 그러면 이 분노의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네요. 아시는 분이 뭐 만약에 갭 투자를 했다라면 네. 기사를 도와드려야겠죠. 그런 기사로 도와줘야 경향이 좀 된다. 있죠. 예. 왜냐하면 갭 투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격이 꺼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은 안 나죠. 꺼져도 아마 제 생각에는 수익이 다 발생하실 거예요. 그동안 집값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죠. 더 오를 수 있는데 그걸 막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10억을 벌 수 있는데 10억 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4억으로 줄었어. 예. 그러면 번 4억은 생각하지 않고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말해서 자기 가격을 떠받쳐 주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그분들이 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2008년 분위기처럼 갑자기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교수님 같은 분들만 이런 데 나와서 하시지 사람들이 요즘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30대들이 최근에 부동산 기사들 보고 맞습니다.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야 돼. 제 딸이 2년 전부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집값에 대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대리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점심 먹기만 하면 집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 얼마 벌었어. 그런데 급변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을 좀 하신답니다. 부동산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권이 바뀌면 오르지 않겠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근데 4년 동안은 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4년 동안 이게 가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팩트입니다. 갭 투자하신 분이 계시면 팔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파는 게 확실한 거고 가져가려면 아예 10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보유세를 또 많이 내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총선은 4년 있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이 업자들이 얘기하고 불안감을 자극해서 집을 사게 하는 거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네, 제가 볼 땐 마지막 불꽃놀이가 되지 않을까.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언론들이 공범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모두가 불안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이든 집에 없는 사람이든 그 지지를 흔들리라고 또 그렇게 기사 쓴 새끼들도 분명히 있죠. 그거의 복합 결과물입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자꾸 여기저기 나와서 얘기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2021 내년이죠. 18,000원, 2만호가 아니라 38,000원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물량은 계속 많다. 네네. 그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한다든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전혀 상황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폭등. 왜 올렸냐면 언론에서 전세가 폭등 뭐 난리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0.05에서 0.2잖아요. 네. 상단과 하단이. 네. 그러면 저걸 만약 1로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단을. 그 그래프가 완전히 평평하게 가겠죠. 사상 최대 폭등 뭐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2020년 들어서 최대입니다. 0.17. 0.17이면 한 주예요.
한 달이면 0.7이죠, 그것도. 지금 8월 달이잖아요. 4달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4달을 0.7씩 하면 2.8% 최대 상승. 어우, 겁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승폭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1989년도에 임대차 보호법 바뀌었을 때는요, 네. 26% 올랐고요. 그 다음에 16% 올랐습니다. 그때는 소급 적용을 안 했거든요. 네. 그때는 1년에서 2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바꾼 건데, 지금은 0.17.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1로 바꾸고 그냥 편편한 건데, 이걸 폭등이라고 하는데, 폭등. 이게 단어에 또 속는 거지,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많이 치죠. 많이 치죠. 자, 이거는 매매 가격지수 변동. 감정원 자료인데요. 수도권 0.13, 0.12. 그림이 일단 평온하잖아요. 12월 16일 작년 그때 폭등했잖아요. 12, 16 대책이 나오고 좀 안정세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프처럼. 6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때 정부에서 617하고 710을 던졌습니다. 여기 710 이후에 꺾인 겁니까? 네, 말하자면? 꺾였습니다. 선이. 꺾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면 호재나 완화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정부는 딱 붙였잖아요. 이대로 간다. 더 강화한다. 그러면 앞으로 선이 어떻게 될지는 뭐 여러분이 예측하시는 바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부동산이 이제 안정돼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걸 근거로 하여서 얘기하는 거네요.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이거는 또 개인 토지 보유 현황입니다. 전 국민이 종부세에 시달린다, 보유세에 시달린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상위 1%가 50% 갖고 있고요. 상위 10%가 91%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심각하죠. 남은 10%를 전 국민의 90%가 나눠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보유세를 올려야 돼요? 뭐 줘가야 돼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시면 3억 미만 주택이 전국에 70% 가까이 됩니다. 3억 미만이 거의 70%잖아요. 예. 끝으로 가면 9억 초과가 3.2%라고 돼 있잖아요. 3억 미만이 전체의 70% 가까이 되고, 예, 그리고 보시면 3억에서 6억 이하까지 그 더하면 정도가 되고, 88%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택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계속 홍보를 해주셔야 안정감이 들 텐데 우측에 보이는 9억 이상 주택. 언론기사 나쁜 게 그거죠.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 네, 9억 이상 보시면 4.5입니다. 전 국민의 4.5가 9억 이상이면 고가주택 맞죠. 그만큼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리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야죠. 그러니까요. 그 주변의 교통을 자기들이 돈 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국민들 세금. 그러니까 강남 산구의 도로들은 그 강남 산구 집 사는 사람들이 탔나? 아니잖아. 그쵸. 그 학교를 자기들이 지었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 공원도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야. 다 세금 들어간 거지. 그게 합쳐서 부동산 시세를 만든 건데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더 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나머지 전체는 해당이 없는데 나머지 전체가 해당될 것처럼 기사를 쓰거든. 국민이 울어 뭐 이런 표현까지 국민이 나옵니다. 울어. 그럼 이거 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는 걸 국민이 우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익에 복무하는 기자들이지 또 그것도 역시. 이분들도 안 옵니다 사실. 이 정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를 실제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부자들이 종부세 얼마 가지고 얘기할 때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가장해서 심하게 쓰죠. 그럼 2년 안에 팔면 되잖아요. 차액이 뭐 20억짜리가 50억, 40억이 되는데 그저 어느 당의 박모모 흠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셨대잖아요. 세금이 너무 많다, 무섭다, 뭐. 그게 사람 할 소리는 아니죠, 사실. 사람이 할 소리. 저는 뭐 사실 그 얘기 듣고 심하게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70몇 억이 올랐는데. 돈만 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슬펐죠, 제가. 70몇 억 올랐는데. 세금을 많이 내게 돼서 화가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 팔아서 내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도 돈이 남을 거랴. 죽을 때까지 돈이 남을 거야. 이거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불로소득된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오른 가치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부동산은 교육이 필요한 분야예요. 교수님을 비롯해서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 극소수의 전문가들 계속 모시고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